여러분 안녕하세요. 칠무고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결사 두 번째 단락에 꿈속에서 신선을 만난 후에 가매를 서술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화자가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 백성들을 모두 취하게 한 후에 자신도 술을 먹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선정을 펼친 후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갈등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온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숑근을 베어 누워 풋잠을 얼풋더니 꿈에 한 사람이 날다려 니론말이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선잠이 얼핏 들었는데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기를. 이 부분은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선잠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자는 이 단락에서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사이에서 빚어졌던 갈등을 선우후락의 방식을 통하여 해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풋잠은 갈등의 소위 계기를 말하는 것이고 꿈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인몽의 지시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꿈은 화자의 갈등을 해소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단락에서는 화자와 신선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해소되는데 화자를 지칭하는 지시어와 신선을 지칭하는 지시어를 구별하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꿈에서 한 사람이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화자가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신선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풋잠을 얼풋더니 여기서의 풋잠은 갈등의 소위 계기이고 인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여기에서 한 사람은 화자가 꿈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대상인 신선이라고 할 수 있고 갈등 해결의 매개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를 내 모르랴 상계의 진선이라. 그대를 내가 모르랴 그대는 하늘나라의 참 신선이라. 참고로 이 단락에서 아래에 있는 문장 전체는 꿈속에서 신선이 화자에게 이르는 대사를 표현한 글입니다. 이 부분이 꿈속에서의 신선의 대사이기 때문에 신선이 이야기하는 그대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나와 함께 화자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라는 표현은 신선을 지칭하는 것이고 윗상자를 쓴 상계라는 표현은 불교의 10계 중에 하나로서 십선, 즉 10가지의 선함을 닦으면 간다고 하는 하늘 위의 세계를 이루는 표현으로서 천상계를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를 성취한 참신선이라는 표현은 이 문장의 구조 속에서 그대가 지시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화자를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대를 내가 어찌 모른단 말인가. 그대는 하늘나라에 도를 성취한 참 신선이라 라고 해석합니다. 황경경 일자를 어띠글은 늙어두고 인간의 내려와셔 우리를 따르는다.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참고로 여기서 황정경은 도가의 경문입니다. 위 부인이 전한 황제 내경경, 왕희지가 베껴서 거위와 바꾸었다는 황제 외경경, 황정둔갑 연신경, 황정 옥축경의 4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황정경은 도가의 경서로서 신선이 옥황상제 앞에서 한 글자만 잘못 읽어도 그 죄로 인간 세상에 내쳐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도가의 경서인 황정경의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두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꿈속에서 신선의 대사라는 부분을 다시 떠올린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신선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전 문학 작품에서 인간 세계는 하늘나라와 대립되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지칭하는 표현들 가운데는 인세, 속세, 풍진, 미진, 여염, 여항과 같은 어휘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적은 덧 가디마오 이술 한 잔 먹어보오. 잠시 가지마오 이술 한 잔 먹어보오. 이 부분에서는 대화체를 사용하여 서술 방식의 다양성을 꾀하고 있고 신선의 말을 통하여 신선적 풍모를 지니고 싶은 화자의 호방한 풍모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송강의 문학에서 두루 드러나는 이원적 공간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하늘과 땅이라는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하는 이원적 공간 구조는 송강정철 문학 가운데 대표적인 관동별곡, 사미인곡, 그리고 송미인곡에서 두루 드러나게 됩니다. 작품 속에서 화자는 세계를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으로 나누어 양분하고 있습니다. 송강정철이 자신의 문학작품에서 세계를 이원적 공간으로 나누어서 구별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사대부인 화자 자신이 스스로를 신선에 빗대었고 이는 임금으로부터 버림받은 신하이고 옥황상제에게 내쳐진 신선이라는 점이 구조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공간 천상계인 하늘은 임금이 사는 한양이나 옥황상제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공간 지상계인 땅은 화자가 현재 위치해 있는 공간 유배지 쫓겨내려온 신선이 사는 인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강의 문학에서는 스스로를 유배당한 신하 그리고 인간계에 쫓겨내려온 신선의 스스로를 비유합니다. 이를 보편화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남녀 간의 사랑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버린 왕과 옥황상제를 시적 대상으로서 남성에 비유하고 스스로를 이로부터 버림받은 여성 화자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인중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백성 전체가 사대부 문학을 이렇듯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재적 구조물이자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송강정철의 문학작품을 살펴보실 때에는 이러한 이원적 공간 구조를 염두하고 학습하신다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락에서 신선과 화자를 지칭한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 한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랫부분은 신선의 대사입니다. 그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대는 상계에 참 신선이다.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 나, 우리는 신선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나, 그대, 진선은 화자를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선의 말 속에서 호방한 신선적 풍모를 지니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두성 기울여 창해슈 부어내어 저먹고 날 먹연을 서너잔 거후로니 북두칠성과 같은 국자를 기울여 동해물 같은 술을 부어내어 자기 먹고 나에게도 먹이거늘 서너 잔을 기울이니 여기에서 북두성은 술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기울여 푸른 바닷물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떠올린 신선이 먹는다는 뉴하주를 자기가 먹고 나에게 먹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부분에서 신선의 발화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라는 표현은 신선을 뜻하는 것이고 나는 화자 자신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술국자를 기울여 뉴하주를 부어내어 자기가 먹고 나에게 먹이거늘 서너 잔을 기울이니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풍이 습습하야 냥액을 추여드니 구만리 량공에 적이면 난리로다. 온화한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 양 겨드랑이를 축혀드니 아득히 높고 먼 하늘도 웬만하면 날 것 같은 기분이구나. 참고로 이 구절은 소식, 소동파의 전 적벽부에 나오는 우화의 등선이라는 구절에서 연상한 표현입니다. 소동파의 전 적벽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표표호 여유새 독립 우화의 등선 세상을 떠나온 듯이 홀로 훨훨 날개를 달고 날아올라 신선이 되어 여기에서 우화의 등선 즉 날개를 달고 날아올라 신선이 되다라는 표현은 도가에서 수행하는 모든 도인이 지향하는 지점으로 현실의 몸을 벗어던지고 신선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이뤄낼 수는 없기 때문에 도가에서는 죽으면 우화등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도력이 높은 도사가 죽으면 우화등선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온화한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들어와 양 겨드랑이를 축혀드니 신선이 된 기분으로 구말리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다고 표현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술을 가져다가 사해의 고로난화 억만창생을 다 취해 맹근 후이 그제야 곧혀 만나 또 한 잔 하잣고야. 이 신선주를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나눠 온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때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 참고로 이 부분은 화자의 발화입니다. 창의 술을 기울여 담은 유화주를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골고루 나눠주어 억만창생 온 백성을 먼저 모두 다 취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근심을 남보다 먼저 근심한다는 선우를 뜻하는 표현이고 그런 뒤에 그제서야 내가 한 잔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 즐거워할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거워한다는 후락의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세상의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즐거워할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선우후락, 다시 말하면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화자가 목민간으로서 다해야 하는 책무와 자연인으로서 만끽하고 싶은 개인적 욕구가 서로 대립하여 갈등하고 있었던 상황이 먼저 실천하고 나중에 즐기겠다는 화자의 다짐을 통하여 그 갈등이 해소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디자 학을 타고 구공이 올라가니 말이 끝나자 신선이 학을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니 공중 옥쇼소래 어제런가 그제런가 공중의 옥피리 소리가 어제던가 그제던가 어렴풋하네. 여기에서 옥피리 소리는 신선이 부는 피리 소리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단락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술을 가져다가 억만창생을 다 취하게 만든 뒤에 내가 마시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애민정신과 선우후락을 알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화자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제 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술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화자가 꿈속에서 신선과의 대화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했기 때문에 꿈은 화자가 갈등을 해소하게 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로서 온 백성을 취하게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술은 백성들에 대한 올바른 정치, 즉 선정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선과 화자의 대화에서 발화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 나, 우리는 신선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나, 그대, 진선은 화자를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정과 애민정신이 드러나는 구절과 이와 유사한 정서가 형성화된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를 온 백성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표현에서 선정과 애민정신을 확인할 수가 있고, 외부 작품이 인용될 경우에 이와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는 선택지를 정확하게 고를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갈등 해소의 계기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선우후락을 통해서 관원으로서의 책무와 화자 개인의 욕구를 해소함으로써 선우후락, 애민정신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구절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도 잠을 깨어 바닥을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어찌알리.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하물며 끝인들 어찌 알겠는가. 앞부분에서 흉근을 베어 누워 풋잠을 얼풋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서 꿈이 시작된 것과 숨이 상관하게 나도 잠을 깨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강몽의 계기가 되어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월이 천삼만락의 안이 비친 데없다. 밝은 달빛이 온 세상에 안이 비친 곳이 없구나. 여기에서 명월은 임금의 은총 그리고 천삼만락은 온 세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은총이 온 세상에 비치지 아니한 곳이 없다라는 표현에서 임금께서 온 백성을 잘 다스려 달라는 선정에 대한 기대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명월이 선정과 임금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했을 때 외부 작품이 인용되어 유사한 비유적 의미를 가진 어휘를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면 각각 올바른 정치와 왕을 뜻하는 표현들을 문맥과 행간에서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구절의 율격 구조가 명월이 세 글자, 천삼만락의 다섯 글자, 안이 비친 네 글자, 대없다 세 글자, 3543 시조의 종장과 동일한 율격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이 작품이 조선 전기의 4대부 작품에서 주로 드러나는 정, 격, 가사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다시 정리합니다. 명월 임금의 은총입니다. 천삼만락 온 세상입니다. 명월이 천삼만락의 안이 비친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선정에 대한 바람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조의 종장과 동일한 율격 구조인 3543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정격 가사의 특징이라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꿈속에서 신선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화자가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출제 지점입니다. 정격 가사의 낙구와 시조, 종장의 형식적 유사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조의 종장과 같은 음수율을 지니는 가사의 구조를 낙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는 정격 가사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낙구에서 드러나는 유교적 충의 사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선정에 대한 바람 속에서 유교적 충의 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설명을 참고하여 윗글에 드러난 화자의 내적 갈등 그리고 그 해소 양상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 작품의 소술은 사대부의 개인적 욕구의 해소와 흥취를 한껏 고양시키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술을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취하게 만들겠다는 표현은 화자가 위정자로서 추구하려는 이상을 나타낸 것으로 군주의 덕을 백성을 향해 널리 베풀겠다는 다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작가가 선정의 포부를 다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개인적 욕구를 추구하려는 본능적 자와 공적인 책임감을 의식하는 사회적 자와의 갈등이 조화롭게 해소된다.
관동별국 결사에서 화자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선택지 1번입니다. 화자가 사대부라는 사실은 화자의 내면에서 사회적 자아와 본능적 자아 사이 갈등이라는 보편적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이었고 선택지 1번은 적절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꿈속에서 신선과의 대화는 화자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해설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입니다. 화자는 신선에 대한 동경을 완전히 버리고 이후로는 개인적 욕망을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자는 신선을 동경하고 있고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인 책무 사이의 갈등을 선우후락의 다짐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틀린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선택지 3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화자가 위정자라는 사실을 짐작할 때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유교적 애민정신과 충의정신이 작용하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절한 해설이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백성을 먼저 취하게 한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선공후사 선우후락의 방식으로 내면적 갈등을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선택지 5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작품 속에서 꿈의 기능과 갈등 해소의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화자는 관원으로서의 책무와 개인적 욕구 사이에 갈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꿈속에서 술을 온 백성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를 통하여 선우후락하고 이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강몽을 한 뒤에는 평정한 마음을 되찾게 되고 명월이 천삼만락에 안이 비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님의 은혜를 예찬하였습니다. 갈등 구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에서는 사회적 자아로서의 책임감과 개인적 자아로서의 욕구가 대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꿈속에서 신선과의 대화와 술을 나누어주는 행위를 통하여 선공후사하고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가 조화를 이룸으로써 비로소 해소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술 가져다가 사해의 고로 나눠 억만창생을 다 취케 맹근 후이 그제야 곧혀 만나 또 한 잔 하자꼬야. 꿈속에서 화자가 신선에게 이른 표현입니다. 백성들을 모두 취하게 한 후에 술을 먹겠다는 의미로서 화자의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고 애면정신과 선우후락의 가치가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